오늘 배울 주제는 신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고구려 백제에 관련해서 배웠어요. 그럼 이 신라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이 신라, 선생님은 신라를 보면은 무슨 느낌이 드냐면 진짜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신라는 처음에는 발전 속도가 굉장히 느렸지만 결국 마지막에서는 이 고구려 백제 그리고 가야까지도 통합한 나라가 바로 이 신라입니다. 그럼 신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신라는요, 백제와는 다르게 위치 선정이 조금 안 좋았어요. 백제는 한강 유역에 나라를 세웠다면 이 신라는 우리나라의 동남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나라와는 뭔가 교류하고 무언가를 주고받기에는 쉬운 지역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신라 때는 우리 살짝 배웠지만 위기를 맞은 적도 많았어요. 특히 신라의 네모랑 때는요. 혹시 기억나나요? 우리 고구려 했을 때 광개토 대왕이 신라를 도와주러 갔다고 이야기했었죠. 왜? 신라에 일본과 백제가 쳐들어왔었잖아요.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 직접 도와주러 갔었는데 그때 도움을 부탁했던 왕이 바로 이 네모랑입니다. 그래서 네모랑 때는요, 직접 광개토 대왕한테 도움을 요청할 만큼 그렇게 힘이 강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죠. 네모랑이 고구려한테 어떤 이런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때는 고구려의 간섭을 받기도 했습니다. 고구려가 막 간섭했어요. 우리가 너네 도와줬잖아. 이 정도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고구려가 간섭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라가 언제부터 성장하게 되냐? 바로 이 지증왕 때부터 멋지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 지증왕은요, 드디어 다른 나라와 똑같처럼 나라의 지도자를 왕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그럼 그전에도 왕이라고 불렀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기 쉽게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지증왕 이전에는 나라의 지도자를 왕이라고 부르진 않았고요. 그 나라의 지도자를 부르는 명칭이 조금 다양했어요. 그런데 이 지증왕 때에 가서야 이제부터는 한 나라의 지도자를 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라의 이름을 신라라고 확정 지었고요. 그전에는 신라라고 부르지 않았거든요. 이전에는 신라를 부르는 이름이 다양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신라라고 확정 지은 거예요. 지증왕은 이제 나라가 발전하려면 돈이 많아야 돼요. 이때 나라에 돈이 많아야 되는 건 농사가 잘 된다는 걸 의미하는데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우경을 장려합니다. 우경은 농사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 우는 소예요, 소. 소를 활용해서 농사를 짓는 것을 장려합니다. 사람이 직접 땅을 파는 것보다 힘이 엄청 센 소를 활용해서 땅을 파는 게 더 농사가 잘 되겠죠? 그래서 소를 활용한 농사법인 우경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해진 힘을 가지고 지증왕은 나라의 영토를 넓혀가려고 하는데요. 특히 가장 보이는 특징은 이 지증왕은요, 장군이었던 이사부를 보내서 어디를 정복하게 하냐면 바로 이 우산국을 정복하게 합니다. 이 우산국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지역이에요. 우산국은 바로 지금의 울릉도입니다. 즉, 이때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를 보내서 우산국과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독도까지도 함께 정복하도록 한 거예요. 즉, 독도는 언제부터 우리 땅이었나요? 이 지증왕 때부터 이미 우리 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증왕이 열심히 탄탄하게 기반을 다져놨기 때문에 그 다음 이 왕이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왕은 바로 버풍왕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왕은 무엇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법을 만듭니다. 율령, 나라의 법. 율령, 나라의 법을 만들어요. 자, 그래서 신라의 질서를 세우고 신라를 굉장히 안정적인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버풍왕은요, 불교를 수용합니다.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죠. 불교라고 하는 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종교였다고요. 자, 그래서 그전에는 신라에 있는 귀족들이 뭐 불교 이런 거 굳이 수용해야 돼요? 막 이런 약간 의견이었는데 법흥왕 때 이 불교를 수용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답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법흥왕은 금관가야 우리 배울 건데요. 이 가야 중에 금관가야를 정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도 반포하고 불교도 공인하고 다른 나라를 정복함으로써 굉장히 힘을 키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힘을 키우면서 승승장구했기 때문에 그 다음 등장한 이 진흥왕 때 신라는 결국 폭발적으로 열심히 모아놨던 힘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먼저 진흥왕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가 너무 이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더 넓게 펼쳐나가서 우리도 한강을 한번 먹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싸우려면 신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워줄 누가 필요할까요? 바로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화랑도. 진흥왕은 이전에도 있었던 이 화랑도를 국가단체로 만듭니다. 화랑도는요, 지금으로 따지면 청소년 수련단체 같은 거예요. 이 화랑도의 이 화랑들은요, 좀 어린 청소년들이 군사훈련도 받고요, 무술훈련도 받고요, 여기서 어떤 심신, 마음의 훈련도 받고요,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건강하게,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게 성장시켰어요. 이렇게 체력과 마음을 성장시킨 훌륭한 청소년들이 자라서 결국 이 신라를 위해서 싸우는 멋진 사람으로 성장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철저히 준비한 진흥왕은요, 우리가 배웠듯이 혼자 고구려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혼자 한강을 먹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누구랑 연합해서 한강을 먹어요? 그렇죠. 백제. 백제와 연합합니다. 자, 백제와 연합해서 한강 상류만 처음에는 가져가요. 그런데 이 진흥왕이 마음이 좀 변한 거야. 보니까 백제와 연합 안 했어도 다 먹을 수 있었을 것 같고 생각보다 이 백제의 힘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진흥왕이 백제와 했던 약속을 깨고 백제에게 주었던, 그러니까 백제가 가져갔던 한강 하류까지도 가져갑니다. 이를 통해서 신라는 한강 전체를 확보하게 돼요. 그래서 화가 난 성왕이 막 달려오죠, 백제가. 그래서 백제와 신라가 싸움을 하지만 백제의 성왕이 죽으면서 결국 이 진흥왕이 한강 전체를 다 장악해버리게 됩니다. 와, 선생님이 진흥왕이었어도 엄청나게 자랑스러웠을 것 같아요. 와, 내가 이렇게 이쪽에 있었는데 이렇게 내가 화랑도를 정비하고 해서 내가 이렇게 많은 영토를 내가 가지고 왔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이거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걸 자랑하고 싶어서 진흥왕은 자기가 정복한 지역을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비석을 세웠어요. 비석을 세우면서 여기도 내 땅이야, 여기도 내 땅이야 라는 의미를 담은 비석을 세웠는데요. 그 비석의 이름을 바로 진흥왕이 돌아다니면서 세운, 왕의 돌아다녔다라고 하는 걸 순수라고 하거든요. 진흥왕이 돌아다니면서 세운 순수비들이 전국에 펼쳐져 있습니다. 진흥왕의 순수비. 그래서 진흥왕은 자신의 업적을 이렇게 알리고 싶어서 여기도 내 땅이라는 어떤 표시를 하고 싶어서 돌아다니면서 비석을 세웠다. 그런데 그 비석의 이름이 진흥왕 순수비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신라는요, 가장 늦게 발전을 했고 예전에는 고구려의 간섭도 받았던 조금 약한 나라였지만 진흥왕 때 왕이라는 명칭과 신라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면서 좀 더 나라의 힘을 발전시켜 나가다가 법흥왕, 진흥왕 때 그 힘을 폭발적으로 보여주면서 한강 전체를 차지하게 되었던 처음은 조금 느릴 수 있었으나 마지막에는 한강을 차지했던 승리자 바로 신라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고구려, 백제, 신라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수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